오늘은 화학에서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 된다. 가장 마지막 단원은 화학 반응과 반응열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단원을 시작해보자. 화학 반응과 반응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반응열의 형태를 보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형태가 바로 발열 반응에서, 발열 반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들이 생성물로 바뀌어 가는 거겠지? 그럴 때 이 반응 물질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반응물의 에너지가 조금 더 높아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뀔 때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발열 반응이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니 에너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바로 에너지의 값이 반응물의 값이 생성물에 비해서 에너지 값이 컸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상황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할 때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놓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반응물이 들어있는 그 주변으로 에너지를 내놓게 되니 그로 인해서 주위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런 발열 반응에는 어떤 게 예가 될까? 그러면 반응을 시켰는데 주위가 따뜻해지는 반응을 예로 들으면 될 거잖아. 그래서 주위가 따뜻해지는 연소 반응과 우리가 중하열로 중하를 측정하니 중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금속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 금속이 산과 반응을 해서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도 있지. 이런 다양한 반응이 바로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발열 반응 말고 또 다른 반응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은 발열 반응의 반대가 되니 에너지를 흡수하겠네 라고 표현하자. 역시 에너지 변화의 그래프로 보면 에너지 값이 반응물에서는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가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 값이 높아져야 하니 이 에너지를 그 주변으로부터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결국 이 반응이 일어나는 그 주위는 열을 잃게 되므로 주위 온도는 하강하는 특징을 가지게 돼. 그러면 이러한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있겠지? 탄산수소 나트륨은 분해가 일어나는데 가열을 해서 일어나는 열분해로 반응이 진행이 돼. 그러니 가열을 해야만 일어나는 반응이야 라고 하겠지. 또는 전기분해라고 불리우는 거 바로 누구니? 물의 분해가 된다. 이거 외에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그래서 질산 암모늄의 용해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반응을 하는 애들이 있으니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세 번째, 반응열의 이용. 반응열 중에 첫 번째,
발열 반응이 이용이 되는 것은 하고 이야기를 하면 발열 반응은 주위로 열을 방출하니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잖아. 군인들이 훈련 중에 먹는 식량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어. 군인들이 그 훈련 중에는 조리도구를 다 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팩만 딱 뜯어도 그 열이 발생을 해서 음식이 조리가 되도록 하는 발열팩,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이용되는 예가 되겠지. 또 겨울에 우리가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그렇지, 핫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바로 손난로라고 불리우는 애들도 발열 반응을 이용해 주고 있는 거야. 또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 외에 우리가 제설제라고 하는 것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설제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분이 염화칼슘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즉 눈이 많이 깔려 있고 이 눈들이 조금씩 녹으면서 사실은 이 염화칼슘하고 반응을 해주겠지? 그럼 이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지면서 바깥으로 열을 방출을 하니 주변에 있었던 다른 눈들을, 또는 약간의 얼어있는 눈에 쌓인 형태를 녹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제설제 등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다. 두 번째,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 발열팩의 반대 현상인 냉각팩이라는 걸 쓸 수 있지. 그래서 주변을 차갑게 만들어서 활용을 해주는 거야. 이런 냉각팩은 아까 우리가 흡열 반응에서 설명을 했던 질산 암모늄의 반응을 이용을 할 수 있어.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녹는 용해 반응을 하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활용하는 애들이 사실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 우리 주변 환경에서 더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엔 네 번째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반응열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과학은 그것을 직접 실험하고 계산하는 형태를 취하잖아. 그래서 바로 반응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반응열의 측정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반응열을 측정해서 열량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측정하는 기구를 열량계라고 불러. 그 중에 첫 번째 간이 열량계. 간단하게 만들어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쉬운 열량계라는 뜻이겠지? 이 간이 열량계란, 예를 들어서 비커에 물을 담아 놓고 물의 처음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시료를 넣어서 시료를 태워주거나 시료가 반응을 해서 열이 발생하도록 한 뒤, 이때 발생한 열이 이 시료 반응에서 전부 다 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측정을 하면 물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이 얻은 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 줄 수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물이 얻은 열량 Q라고 하고 Q의 값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을 하나 활용을 할 거야. 그 물질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할 건데, 비열의 기호는 스몰 c라고 쓰고,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질 1g이 1도씨 높아지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야 라고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마다 가지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그 중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애의 비열은 하고 정하면 물은 4.2 줄 per 그램 또는 4.2 kJ per kg이라는 단위를 쓸 거고, 두 번째 1 칼로리 per 그램 1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줄로 물어보면 4.2의 비열을 사용을 할 것이고, 문제에서 칼로리라는 질문이 나오면 1칼로리라는 비열을 사용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물이 얻은 열의 양은 물의 비열 곱하기, 여기서 조건이 뭐야? 물질 1g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야. 근데 이 물이 지금 1g이 있다라고 보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물이 몇 g이 있느냐? 물의 질량. 그리고 물이 온도가 얼마나 변했냐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줘. 그래서 Q의 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Q는 CMT라고 외웠던 바로 그 식입니다. 근데 이 간이 열량계는 쉽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열이 100% 물로만 갔다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열이 바깥으로 손실이 될 수가 있잖아. 또 이 물이 들어있는 용기가 이 열을 흡수를 하고 물에게 전달하지 않겠어? 그러므로 요 두 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니 생각보다 더 적은 열량이다 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어.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자 사용하는 열량계가 있는데, 그 열량계가 바로 두 번째 통열량계야. 통열량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 통을 단열재로 먼저 쌓아두고 표현을 하는 거지. 즉 외부로 손실이 되지 않도록 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야. 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자, 연소 용기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내부에서 연소 또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고, 이 물의 온도가 고르게 나와야 하니 젖개를 넣어서 물을 고르게 섞어주기까지 하는 거지. 그리고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값이 변하도록 한 후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측정한 열량이라고 하는 Q의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물이 얻은 열량과 더하기 용기가 얻은 열량까지 함께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 거의 손실이 없이 우리가 모든 열의 양을 조금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통열량계입니다. 자, 물이 얻은 열의 양 CMT, 용기가 얻은 열의 양 CMT,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CM 세모 T 더하기 용기에 CM 세모 T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물의 열량에서 온도 변화는 이 온도계로 측정하면 되는데, 용기의 열량은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지? 라고 물을 수가 있어. 용기의 열량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물과 일정한 적정 시간을 두어서 결국 물과 용기가 열평형 상태, 그래서 온도가 같아졌을 때를 전제로 이 식을 풀기 때문에 바로 T의 변화량은 서로 같다라고 푸는 거야. 그런데 간혹 용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C 따로 M 따로 잘 안 주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내야 될 값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열 용량이라는 표현이고, 얘는 물질의 특성은 아니야. 기호는 라지 C라고 써서, 자, 비열과 질량의
곱을 이미 표현해 둔 열 용량이라는 표현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얘를 열 용량으로 표시를 해주면 물의 열 용량에다가 온도 변화 더하기 용기의 열 용량에다가 온도 변화 이렇게 곱한 값을 서로 더해주면 전체 바로 반응에 사용된 열량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반복해서 학습을 해보는 일이 남았겠지? 자, 끝까지 수고하자.